평택 전문건설업체 CLDNC입니다. 그동안 25년도 견적 문의는 약 100건 정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견적 내용 중 구조물 공사, 마당 포장 공사, 아스콘 포장 공사, 그리고 제일 많은 견적 문의와 상담 진행은 바로 소형 건물 건축 공사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영 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어 문의를 주셨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건축주님께서 내가 직접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일들이 처리되는지, 또한 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목 허가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를 진행하셨을 겁니다. 그 후 건축 착공계를 접수해야 바로 건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저희 유튜브에는 공사를 실제 진행하면서 순서를 잡아놓고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기본적인 순서부터 이해하시면서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장 대리인 및 공사 현황판 제작입니다. 이는 건축 착공계 진행 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60평 이하 소규모 건축이라도 공사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 관리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건물인데 그냥 직접 짓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 예정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관리인을 지정해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영 공사는 말 그대로 건축주가 시공 주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사 현황판 제작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작 의도와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현황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현장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의 현황판을 제작하고 해당 현장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셔야만 건축 착공계 접수 및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물 규준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규준틀 작업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건물의 가로폭과 세로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 기준을 바탕으로 건물이 올라갈 정확한 위치를 현장 바닥에 표시하는 작업이 바로 규준틀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터프하기 선을 기준으로 바닥에 락카로 선을 표시하고 장비가 정확한 위치에서 터프하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기준을 잡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표시 작업처럼 보이지만 건물 전체의 위치와 형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규준틀은 대충 이 정도 위치가 아니라 도면에 명시된 기준점, 즉 대지 경계선이나 도로 경계에 인접 필지 경계에서부터 정확하게 계산된 거리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경계 기준은 계산이 잘못되면 건물 위치가 틀어지고 최악의 경우 이격거리 위반이나 경계 침범 문제로 준공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 건물이나 대지의 여유가 크지 않은 현장일수록 이 규준틀 작업 하나로 건축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쪽 방향만 1m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며 그 이상 이동되었을 경우 건물이 틀어지게 되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현장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기록입니다. 터프하기 작업 전에 원형지 상태의 바닥을 동서남북 4방향 모두 촬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터프하기 작업 완료 후에도 같은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용이 아니라 건축 준공 시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원형 훼손 여부, 절성토 범위, 허가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요구받고 급하게 찾으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터프하기 전, 터프하기 후 사진은 물론이고 규준틀 설치 상태, 터프하기 진행 과정, 기초 바닥 정리 상태 등 각 세부 공정마다 사진을 꼼꼼하게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규준틀 작업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건물 터프하기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도면을 기준으로 터프하기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면을 대충 보고 터프하기를 하다 보면 높이 오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도면의 단면도를 보시면은 총 높이가 11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도면에는 900, 어떤 데는 1200으로 표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횡단면도만 보지 마시고 기초 구조 평면도 도면을 반드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하단부가 어떤 도면에는 500으로 어떤 도면엔 600, 상단부가 600에서 800. 다만 이 구조의 기준은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동결 심도가 다르고 건물의 용도가 다르며 구조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구조도는 현장 조건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전체 터파기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터파기를 바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터파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점, 즉 기준이 되는 곳에 대한 레벨 계산입니다. 기준점이 틀리면 아무리 정확하게 파도 결과는 전부 틀어집니다. 그래서 터파기는 얼마를 깊게 파느냐보다 어디를 기준으로 파느냐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층이 20cm입니다. 두 번째, 버림 레미콘 10cm입니다. 세 번째, 상단 레미콘 마감까지 포함한 구조 높이는 1100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최종 터파기 깊이가 나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은 건물 줄기초 터파기의 깊이는 약 1m 40cm, 폭은 60cm로 터파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터파기 기준은 현장 마당 마감이 기준점이 될 것이니 참고하여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줄기초 폭 60cm는 거푸집 및 철근 백은 콘크리트 타설 여유까지 고려한 최소 실무 폭입니다. 다음은 건물 매트 기초입니다. 매트 기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첫 번째, 골재와 버림 레미콘, 단열재, 그리고 매트 콘크리트까지입니다. 골재는 20cm, 버림 레미콘은 10cm, 단열재는 15cm, 매트 기초 콘크리트는 25cm입니다. 총 합산 70cm의 터파기가 필요합니다. 단열재 두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더 두꺼워질 수도 있으며 도면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기준은 도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장은 이렇게 했다는 게 기준이 아니라 내 현장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터파기를 모두 완료한 뒤 다음 공정으로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합니다. 버림 타설 전에는 반드시 골재를 깔고 1톤 로라로 충분히 다짐한 뒤 비닐을 깔아 레미콘을 타설해 주시면 됩니다. 버림 레미콘 물량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 10m, 세로 20m라면 총 면적은 200캐베가 됩니다. 여기에 버림 두께 10cm를 적용하면 20루베 레미콘 타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는 강도 18에 슬럼프 150으로 타설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버림이 타설되어 있는 곳에 먹선을 띄우고 정확한 철근 배근과 거푸집 라인을 잡아줍니다. 이때 구조를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 대각선의 길이를 잡아보면 정확한지 아니면 건물이 한쪽으로 밀려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철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도면은 13mm 철근이 20cm 간격으로, 어떤 도면은 16mm 철근이 25cm 간격으로, 또 줄기초 자리도 일반적으로 19mm 철근이 깔리는 곳이 있고 16mm가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도면을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60평 매트 공사 시 철근의 수량은 총 7에서 9톤 정도 발생되며 각 도면마다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레미콘 물량입니다. 레미콘은 가로 10, 세로 19.8, 기초 매트 높이 30cm씩 물량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줄기초 자리부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가로 양면, 세로 양면을 더해 주시면 내면의 길이가 나옵니다. 내면의 길이는 59.6m, 이제 줄기초 폭 0.6, 그리고 매트 하단부 높이까지 산정, 1100에서 300을 빼주면 80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다시 59.6 곱하기 0.6 곱하기 0.8은 28.6루베, 매트는 198 곱하기 0.3은 59.4루베, 두 개를 합하면 88루베라는 레미콘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단열재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파기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를 발주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줄기초 폭이 0.6으로 잡혀 있다면 가로는 10m가 아닌 마이너스 1.1을 빼준 8.8m이고 세로는 19.8m에서 마이너스 1.1을 빼준 18.6m가 됩니다. 이제 터파기 면적을 뺀 수치는 163해배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단열재는 가로 0.9에 세로 1.8입니다. 한 장의 면적은 1.62해배, 198해배일 때 발주 장수는 122장, 그런데 이를 터파기 면적을 뺀 163해배는 100장, 굳이 22장을 더 발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타설에 발생하는 비용은 규준 틀 및 터파기를 포함하여 60평 기준 총 3,800에서 4,200만원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는 평당 금액으로 63만원에서 70만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본 금액의 기준은 최근 시공한 현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각 도면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골 공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평 철골 공사는 조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폭입니다.
건물 면적이 같아도 가로폭이 얼마냐에 따라 철골 단면이 달라집니다. 보편적으로 가로폭 10m 구조의 일반 창고에는 300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m인 경우 350빔을, 14m의 경우 400빔 이상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붕 스팬이 길어지면서 설하중, 고정하중, 구조 변형 조건이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와이드가 넓어질수록 빔 사이즈와 철골 물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높이와 사용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2층을 한 번에 통으로 사용하고 싶거나 중간 기둥 없이 공간을 확보하고 싶거나 향후 호이스트 설치를 고려하거나 층고가 10m 이상인 경우 이런 조건이 들어가면 중간 보조빔, 띠장, 기둥 단면 등이 일반 창고보다 커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철골 공사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면이 있어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많은 건축주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철골 구조 방식별로 60평 기준 예상 금액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 7m인 경우 주빔 350-175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철골 공사 금액은 약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주빔을 사용하지만 높이가 8m로 올라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높이 8m의 주빔 350-175를 사용한 경우 철골 공사 금액은 약 3,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높이 7m 주빔 350-175를 사용, 호이스트 주행빔이 설치된 경우에는 철골 공사 금액은 약 3,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층 구조 사례입니다. 최근 진행한 40평 단층 구조 견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동 단독 단층 구조의 경우에는 철골 공사 금액이 약 3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은 높이 10m의 2층 사무실 구조이며 건물 내부에는 중간에 보조빔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철골 공사 금액만 약 7,500만 원 견적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판넬 공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 공사 시 주택용 또는 근생 상가용 그리고 공장용으로 볼 수 있으며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EPS 판넬, 그라스울 판넬, 우레탄 판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벽 판넬 가격은 155T 기준 제일 많이 사용하는 EPS 판넬 기준으로 해배당 31,140원부터 시작하며 그라스울 150T 기준 35,000원에서 내화용으로 37,500원 이상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레탄 판넬의 경우 150T 기준 5만원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인메탈 경우 37,400원 선부터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으며 징크 판넬의 경우에는 35,900원 가격대부터 형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가격의 기준은 해당 생산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또한 위 가격은 해배당 단가 가격인 상황이니 물량을 확인하시어 금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붕 판넬입니다. 기준은 260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EPS 판넬은 43,300원부터 시작되며 그라스울 판넬은 250T 기준 52,2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은 EPS 판넬을 사용하실 때는 기준을 155T로 산정되어 있지만 그라스울과 우레탄 판넬 사용 시에는 그보다 작아지게 되니 해당 도면을 꼭 확인하시고 또한 건축 설계 시 이를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60평 한 개동을 할 때 얼마의 금액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판넬 공사 시 발생되는 비용의 순서는 바로 첫 번째, 벽과 지붕 판판넬 금액 확인, 두 번째, 각종 유리, 창호, 방화문, 행가도어, 세 번째, 마감재 확인, 네 번째, 판넬 설치 시공비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금액을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준은 높이 7m, 가로 10m, 세로 19.8m, 60평 기준으로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붕판, 두 번째는 벽판, 세 번째 행가판, 네 번째 캐노피, 다섯 번째는 화장실용 판넬, 이렇게 발주를 준비하셔야 하며 일반적인 60평이 198해배라고 해서 지붕을 198해배로 시키면 안되고 물량은 212해배를 발주하셔야 합니다. 벽판의 경우 실물량은 390해배, 행가판은 17해배, 캐노피 10해배, 화장실 20해배 이렇게 발주하여 시공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가로폭, 세로폭, 그리고 지붕의 형태, A트러스일 때와 그 외 구조일 때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꼭 도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호는 도면상 창호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량은 산정 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000에 940 창호가 20개에서 21 정도, 600에 600 창호가 화장실용 1개, 밖에서 진입을 한다면 단열 도어 또는 방화문 내부 화장실용으로는 900에 2100 백티용 스틸 도어, 다음은 각종 부자재가 포함됩니다. 의자 베이스부터 코너 카바, 물바지, 캐노피 삼각대 등등 모든 걸 합한 내역의 금액은 공급가 기준 약 3,400만원 정도 발생됩니다. 이제 시공 비용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60평 한 동을 시공할 때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해배당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형성됩니다. 7m 기준 60평 한 동의 판넬 시공 물량은 690회배 정도의 물량이 나옵니다. 물론 높이가 높아지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판넬 시공 비용은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 발생됩니다. 자재 비용과 인건비를 합한 금액은 약 4천만원에서 4,400만원 가량 나오게 되며, 이는 하나의 기준으로 건물을 산정할 수 없고 각기 시공 내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면상 행가도어로 표시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견적을 냈는데 다시 건축 설계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단열 행가 도어로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금액은 현 기준 금액보다 약 300에서 400만원 늘어나는 금액이었습니다. 건축주님께서도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시공 및 화장실 설비 내역입니다. 전기 공사는 일반적으로 평당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각 공사마다 전기 공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 공사는 크게 주택용 전기 공사, 상가용 전기 공사, 그리고 창고, 공장용 전기 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0평 규모의 창고, 제조업 기준으로 전기 공사를 진행할 경우 평당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비용에는 단순한 내부 전기 공사뿐만 아니라 외부 전기 공사까지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가공 방식으로 바로 공장으로 전기가 인입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땅속을 파서 지중화 공사로 전기를 인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중화 공사가 전기 공사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입니다. 특히 지중화 공사 거리가 20m, 50m, 100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평당 단가 기준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견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건축주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이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고 대상인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신고권으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은 허가 대상이므로 이때는 통신필증이 외주 비용으로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설비 내역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설비 공사 비용에 정화조 공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수 직관인지 아니면 정화조 시공인지에 따라 설비 공사와는 별도로 토목 공사 항목에 견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주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설비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판넬이 설치된 상태에서 내부, 세면대, 바닥, 소변기, 대변기 배관 설치, 수도 배관으로는 온수 및 냉수 배관 설치, 그리고 조적을 쌓을 곳이 있으면 조적 공사, 방수 공사, 또 판넬 벽체에 방수 석고 시공, 그 다음은 타일 시공, 내부 칸막이 큐비클 설치, 그리고 SMC 천정제 마감까지 이 모든 공정을 설비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설비 공사 비용은 약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이며, 이 역시 면적과 현장 조건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 바닥 매트 에폭시 마감입니다. 매트의 양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바닥 표면의 접착력이 떨어지고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에폭시 마감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에폭시 시공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롤러 방식의 에폭시 시공, 두 번째는 밀대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라이닝 작업입니다. 바닥의 상태에 따라 시공 방법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 작업, 바닥 보수, 파인 부분, 보강 작업 등을 모두 포함한 시공 비용 기준으로 에폭시 시공은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라이닝 시공은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 목적과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견적 금액은 저희가 실제로 시공을 진행했고 또 상담과 견적을 진행했던 현장 사례를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다만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단순 창고형 구조를 기준으로 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점은 건축주님께서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